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대사 건강 수능 3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 순환 경로. 표는 노폐물 가나다에서 수소와 질소의 유무. ABC는 각각 간, 폐, 콩팥 중 하나. 가나다는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가나다부터 볼게요. 나는 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겠죠? 다는 수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잖아요. 나머지 하나, 가는 H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 B, C를 볼까요? A는 심장 위에 있습니다. 이거 폐죠. 그 다음에 심장 아래 B, 간이고 C가 콩팥 이렇게 되겠군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A를 통해 가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했는데 폐를 통해 물이 배출됩니까? 맞죠. 수증기 형태로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기억을 흐르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나의 양. 니은을 흐르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나의 양 1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일단 나는 암모니아죠. 여긴 간이란 말이야. 간에서 암모니아가 뭘로 바뀌어요? 요소로 바뀌죠. 그러면 들어갈 때 암모니아가 나올 때 암모니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니은의 암모니아 양이 기억의 암모니아 양보다 더 많죠. 그러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네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 이렇게 되고 디귿 C는 항인형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콩팥 항인형 호르몬의 표적기관 맞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양을 묻는 문제 자주 나오죠? 분모하고 분자하고 비교해서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으면 1보다 작겠죠?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1보다 크겠죠? 이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사람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억 니은 디귿의 이동을 나는 기관 X를 나타낸 겁니다. 기관 X는 폐가 될 것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CO2, O2, 아미노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1과 2는 각각 소화계와 호흡계 중 하나라고 하네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기 요소가 보입니다. 암모니아가 보이죠. 그럼 기관계 원에서 어디 소화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죠.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공급된 아미노산은 호흡계를 통해서 공급된 산소와 만나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겠죠? 그러면 CO2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억.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아미노산, 산소, 전부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죠. 맞는 말이고요. X는 2에 속한다. 자, 폐니까 기관계 1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 되고요. 디귿. 단위 부피당 디귿의 양은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디귿은 이산화탄소. 그러면 폐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많은데 나올 때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 맞는 말 되죠? 기억 디귿. 정답 4번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그린 가는 사람의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는 한 기관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 2, 3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기억과 니은은 요소와 포도당. ABC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는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소화계. C는 오줌이 나오니까 배설계. 자, 얘들을 연결해 주는 거 순환계.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1, 2, 3 볼까요? 글리코젠이 기억으로 바뀌고 기억이 글리코젠으로 바뀝니다. 그럼 기억은 포도당이겠죠. 다음 암모니아가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요소가 되겠죠. 기억. 니은은 요소이다. 맞는 말 되고 니은 A에 1, 2, 3이 모두 일어나는 기관이 있다.
소화계, 간이죠? 간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A에는 기역과 니은의 이동이 모두 포함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배설계로 가는 거네요. 그럼 일단 요소 배출되는 거 확실하고요. 포도당은요? 우리의 배설계도 뭐가 있어? 조직세포가 있잖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조직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조직세포 안에서 뭐 일어나? 세포. 세포호흡을 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당도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또 모든 기관계는 결국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세포 안에서는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이화작용도 일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당도 이동하고 산소도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도 이동하고 노폐물도 이동하고 다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표는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분류를, 그림은 이 분류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표를 보면 저체중에서 비만 3단계까지 가는 중에 어때요? 당뇨병 증가하죠? 고혈압 증가합니다. 고지혈증 증가하죠. 그래서 셋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기억. 체질량 지수가 22인 성인은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다. 22면 18.5 이상 25 미만이네요. 정상 체중으로 분류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 집단에서보다 높다. 당연히 높죠. 맞는 말이고. 디귿. 비만 1단계인 사람 집단과 비만 3단계인 사람 집단에서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는 고지혈증에서가 고혈압에서보다 크다. 1단계하고 3단계를 비교해보면 고지혈증은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증가하고 고혈압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증가하네요. 그러면 고지혈증에서가 고혈압에서보다 작다가 돼야 하죠? 그래서 지금 틀린 말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어요. 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기관계 가나다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에서 E는 과정 기역에서 미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C는 대동맥을 통해 D는 대정맥을 통해 일어난다. 문제가 좀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복잡하죠. 기역에서 미음 5가지죠. A에서 E 5가지입니다. 이걸 매칭시켜야 되는데,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조직세포로 공급합니다. 그럼 이건 소화계에서 하는 일이죠. 니은, 산소를 조직세포로 공급합니다. 이거 호흡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디귿, 이산화탄소,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것도 호흡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음, 리을,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사람 몸 밖으로 배출하네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건 소화계, 이걸 배출하는 건 배설계. 소화계와 배설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네요. 그럼 이건 배설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디서도 하더라? 호흡계에서도 하죠. 이렇게 써놓으면 호흡계가 3개인 걸 볼 수 있고, 가나다 중에서 나가 3개입니다. 그럼 나가 뭐라는 거야? 호흡계라는 얘기가 되고요. C와 D는 대동맥과 대정맥을 통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은 A가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럼 물은 여기도 있네요. 요거 2개가 H2O가 되니까 다는 H2O와 관련되어 있는 배설계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 가가 소화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한번 볼게요. 가는 배설계이다. 틀렸어요. 가는 소화계입니다. 니은. 니은은 C다 라고 했습니다. 니은이 뭐죠? 산소. 산소는 대동맥. 맞는 말. 대동맥을 통해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겠죠. 디귿.
나에 속하는 기관의 작용을 조절하는 중추에는 연수가 있다. 호흡 조절, 부교감신경 연수. 맞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된다. 6번 볼게요. 콩에는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여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있죠? 이게 뭐죠? 유레이스라고 하는 요소이고요. 유레이스는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해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니까 pH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시험관 1, 2, 3, 4에 오줌 요소용의 생콩즙 증류수를 그림과 같이, 표와 같이 넣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pH 변화를 측정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변화 없음, pH 증가, pH 감소 중 하나이다. 자, 일단 여기 증류수요. 자, 여기 일단 증류수를 넣었으면 변화 없겠죠. 이건 대조군이니까. 그러니까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 1과 3, pH 변화 기억은 변화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에는 생콩즙을 넣었죠. 그러면 요소용액 속의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되고 오줌 속의 요소가 분해되어서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럼 pH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니은이 뭐가 돼?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보기 한번 볼게요. 니은은 pH 증가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증류수를 넣은 것이 대조군. 그렇죠? 생콩즙을 넣은 것이 실험군. 대조 실험. 맞고요. pH 변화는 종속 변이이다. pH 변화는 결과죠? 결과가 종속 변이. 역시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정답 5번이 되겠어요. 7번 볼게요. 표는 기관계 가나다의 특징을, 그림은 혈액이 기관 X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을 흐를 때 혈액의 단위 부피당 O2와 CO2의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볼게요. 가,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배설계가 되겠죠? X가 속한다. 혈류가 가는데 산소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폐포의 모세혈관. 그러면 호흡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다는 소화계가 되겠죠. 기억. 가에서 생성된 물질 중에 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다. 가는 배설계죠. 그럼 배설계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설계는 조직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나와? 그렇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거 있나요? 있죠. 이산화탄소도 물도 전부 다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돼요. 니은 나에서 O2가 이용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호흡계. 호흡계도 뭘로 되어 있다? 조직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하죠? 그러면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 동화작용을 하는 기관이 속한다는 A에 해당한다. 소화기관, 동화작용,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요소 합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고 어쨌든 동화작용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죠. 모든 세포가 단백질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사실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겠죠? 그럼 모든 기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계산하기 귀찮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의 하루 동안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2,800이다. 표는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점 아워를 나타낸 것이고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에는 각 활동에 필요한 기초대사량과 음식물의 소화, 흡수 등에 필요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 곱하기 체중 곱하기 활동 시간을 모두 더한 값. 표는 남자 A와 B의 체중 및 하루 동안의 활동과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3100kcal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면 돼요. A는 잠자는데 8시간을 썼어. 근데 1시간에 얼마? 0.9죠. 그러면 8 곱하기 0.9, 98에 72니까 7.2 이렇게 돼. 그러면 걷기에 얼마 썼어요? 2, 3은 6. 그렇죠? 축구에 얼마 썼습니까? 2, 8에 16. 식사에 얼마 썼습니까? 3, 2, 6. 공부에 얼마 썼습니까? 8 곱하기 1.8. 88에 64니까 144, 14.4. 그 다음에 청소는 1 곱하기 3, 3.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요? 60을 곱해야겠죠. 이거는 킬로그램당이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나온다? 3156이 나옵니다. 기억 어때요? 3100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다음, B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은 공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잠자기 9니까 99, 81, 8.1. 걷기 13은 3, 축구 13은 18은 8, 식사 3이 6, 공부 9 곱하기 1.8이니까 8, 9, 72, 16.2, 청소 13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일 많이 소비한 활동 뭡니까? 공부네요. 공부에 16.2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이 상태로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되면 A와 B는 모두 체중이 감소할 것이다. 얘네들이 전부 2800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3156을 소비했어요. 2800 섭취하고 3156 소비했으니까 체중 감소하겠죠. 그럼 B는 어떨까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60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2658이 나와요. 그러면 B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죠? 그럼 B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다 맞춰야 됩니다.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도 매우 빨라야 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개념 문제를 다 잡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힘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